네, 32페이지요.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불확정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에 있어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번이기 때문에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그죠? 매매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매매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왜? 불성립 아니고 성립해야지 나오잖아요. 그럼 매매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떨어지면 몇 번 된다? 4번. 효력이 있겠죠? 자, 허가 안 떨어지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그럼 매매 효력은 없으니까 이 4번을 전제로 시작되는 이 단어 있죠. 네? 무효일 때 채권 있고 안 주면 뭐가 되죠? 체불 들어가면 이지 이불이 있죠. 그죠? 이지 이불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죠? 원위치, 원상회복 들어가고 플러스 무슨 배상? 예, 손해배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어디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니, 4번을 전제로는 무슨 단어 속에? 이 안에 다 속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 1번과 4번 이 중간에서는 자, 무슨 해제가 할 수 없다는 걸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네, 법정 해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2쪽에 가로 1번에 거래계약상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옆에다 써놓을 말은 매매 효력 없다. 그 얘기예요. 매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1.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 체불로 인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거죠. 그러면 2번의 키워드는 법정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가 뭐 한 다음에? 허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할 수 뭐야? 있다라는 말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가로 4번이 뭐야? 가로 4번 해약금 해제는 또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약금 해제 나오면 뭐가 기억나요? 그 다다다 뺏기 기억 안 나요? 좋아요. 그럼 해약금 해제 추적해봐요. 해약금 해제. 좋아요. 다다. 좋아요. 다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위에 무슨 말이 들어가죠? 아니죠. 이런 말 썼을까 이렇게. 일부 지급. 그럼 뭐죠? 약정하고 이제 말해보세요. 네? 그렇지.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뭐하고 연결돼 있죠? 계약금 계약이랑 연결돼 있죠. 자,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전형 비전형? 네? 전형. 매매 계약은 낙성 요물? 낙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비전형으로 요물이죠. 그럼 해약금 해제는 매매 계약과 연결된 게 아니고 계약금 계약과 연결돼 있죠. 무슨 계약이요?
그럼 무슨 지역이라 할지라도 계약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과 4번 여기서 어차피 계약금 계약을 다 끝냈으니까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일까? 네? 무슨 해제? 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연결 있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연결돼 있잖아요. 계약금 계약 약정 일부 지급 다다다다 줬으니까 무슨 해제 가능하다? 그러면 4번 되기 전까지는 뭐는 안 되지만 네? 무슨 해제? 법정 해제는 안 되죠.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왜 해약금 해제는 가능할까?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다 줬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허가가 났어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약금 해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아직 뭐 전이라면 여기 이행의 착수 전이라면 이게 해약금 해제 공식이에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허가 전이든 허가가 난 후든 아직 뭐 전이라면 착수 전이라면 어느 쪽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해제는? 뭐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아시세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매매 효력이 없으면 장래 등기청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매 효력이 현재 매매 효력이 있어야지 장래 등청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야. 등기청권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32페이지 3번의 출침 부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확정 유효가 돼야지 매매 효력이 있을 때 등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 가처분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측에 가로 2번에 당사자 간의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거기 끝에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는 없다. 있는 거 가지고는 뭐다? 있다. 해약금 해제는 매매 계약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계약금 계약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계약금 계약이 다 완성됐으면 성립됐으면 뭐 받기 전에도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다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거 기억하면 두 가지 비교될 수 있어요. 왼쪽은 등청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예요?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등청도 없을 것이다. 근데 협력 신청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있다 하면 되잖아요. 다음 33페이지에 2번에 2번 동시이행관계 불인정 있죠.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약속을 했어요. 뭐였다고요? 근데 매수인이 뭘 안 줘? 중도금을 안 줘.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뭐 안 줘서? 중도금 안 주면 나 뭐야? 협력 안 해. 이게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말이 맞는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협력하라. 왜 그런 거예요?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지급 약속했어요. 설령 뭘 주지 않아도. 그 원래 줄 의무가 없거든. 계약서에는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건 인간적인 약속이지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따지지 마시고 뭐로 따진다? 법 논리. 매매 효력은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라 볼 수가 없죠. 이 허가 지역에서요. 시험거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법정 해제, 해약금 해제, 계약법에서 꼭 반드시 100%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100%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다음에 동생관계가 문제가 꼭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협력 의무와 뭐하고 매매 효력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없는 것 있는 것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세요. 몇 번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 계약금, 중도금은 계약이자 유동적 무효 상태 가로 묶으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몇 번 상태란 얘기예요? 1번 상태에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 가로 묶으시고 몇 번? 2번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이득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여기 확정 무효가 됐을 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당이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허가 받기 전인데 뭐 받기 전인데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인데 갑자기 매신이 와가지고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내놓으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협력해 뭡니까? 신청해가지고 허가 나면 이후로 가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가 안 떨어졌을 때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정 취소가 있잖아요. 무슨 취소요? 법정 취소 효과가 뭐예요? 그럼 법정 해제 효과가 뭐야? 나와있잖아요. 뭐 원상 회복하고 무슨 매상이요? 그럼 법정 취소 효과는 뭐예요? 아니 법정 취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취소하게 실제 취소했어. 그럼 몇 번 된 거예요? 2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정 취소는 2번 맞는다 뭐야? 원인 없이 가진 돌려달라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끝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지.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뭐하고 뭐를 구별해서 선악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 해제는 무슨 회복이야? 플러스 무슨 배상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뭐와 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원위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정 취소는 무슨 이득이고 부당 이득 스탑 끝.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뭐한다? 달라진다. 근데 이유를 전제되는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은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뭐와 뭐를 묻지 않고 다 원위치 플러스 뭐다? 귀책세를 물을 필요가 없어. 플러스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정 뭡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총칙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법 이야기가 1, 2, 3, 4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 보고 이렇게 하다 한번 끄적거리고 저책 보고 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생각을 뭐 한다, 자꾸 이렇게 뭐 한다? 집에 가게 되면 이거 하나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만점 받으려고 자꾸 연습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몇 점이 목적이에요? (16개) 다 넘죠? 16개 몇 개요? 이 40점은 찍어서 맞히는 40점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거.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맞고 틀려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맞고 이거 모르는데 맞고 그래서 3번 틀렸다.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지? 이거 틀렸네. 이게 뭐지?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 제가 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합격해요. 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뭐가 또 있어요? 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서 맞히는 것도 있잖아. 보너스가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그럼 합계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4개, 민법도 4개면 플러스 8개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땐 정확히 하는 게 좋다. 아시세요? 그냥 16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16개요. 33페이지 밑에 가로 4번. 허가 구역 내 무슨 등기?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허가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무효죠. 이게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적법성의 타당성이에요. 자꾸 열받게 할래 자꾸? 뭐라고요? 적법성. 그러니까 허가 지역 중생 등기 나오면 저 옆에 딱 단어를 갖다 붙이라고. 적극 가담 이중매매. 그건 타당성. 이쪽은 뭐다? 적법성. 네, 넘기시고요. 다음 35쪽 갑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뭐예요? 취소. 법률행위 밑에다가 3가지 쓰세요. 단독. 다음 계약. 그 다음 뭐죠? 합동행위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는 보통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무효하고 뭐다? 취소는 뭐죠? 3번을 얘기하죠. 그럼 위에다 10가지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뭐? 총칙의 10가지. 능. 그 다음 뭐요? 약정, 단통, 착사. 그 다음 뭐요? 목적은 확가, 적타. 뭐 이거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풀리는 건 아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아 이게 이래서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뭐야? 여러분들이 압축, 묘미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 끝에 있는 거 있죠. 2번째 능과 착사가 뭐고 취소 사유고 나머지 건 뭐다? 무효.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맞아요? 왜 틀려요? 아니지. 미피피 차고 사기가 아니니까 틀렸다. 이래야지 확신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통정 허위 표시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미피피 차고 사기는 틀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성립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성립에서는 취소란 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표시 무해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무효행위 전환 있죠.
전환해서 거기 뭐 1번보다는 거기 2번을 좀 신경 쓰세요. 2번 뭐죠? 불공, 전환,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 인정 여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 전환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몇 조가 138조가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이겁니다. 선풍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103조입니다. 근데 104조 폭리행위는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 전환. 보세요.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어차피 폭리야. 근데 그 금액을 갖다가 뭐 해서 폭리 금액을 갖다가 뭐로 해서 전환. 작은 금액으로 뭐 해서 전환시킨다면 폭리가 제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는 된다는 것? 전환된다는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제목이 무슨 추인이죠? 자, 무효 추인의 반대말은 뭘까? 무효 추인의 옆에는 뭐가 있을까? 자, 물어볼게. 추인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아니, 원 그려놓고 1이 뭐고? 불확정 무효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예요? 4번이 뭐죠? 추인은 추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A점 때 효력에 문제가 있어서 B점 때 추후로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가겠다는 얘기예요? 4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추인 종류 물어봤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럼 무슨 추인이 있고? 1번 추인이 있고, 두 번째 2번 추인이 있고, 몇 번? 3번 추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무효의 추인은 무슨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무효 추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것은 이거라고. 이거. 그럼 무슨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 그럼 불확정 무효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억나요? 예? 최, 상, 철, 대표. 여기에 협의 무권 대리죠. 이게 무슨 대리죠? 그러니까 최고 때려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추인은 언제부터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망나니 아들의 무권대리 계약을 아버지 본인이 밑에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추인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찍는 거야. 그럼 확정 무효 추인은 뭔지 몰라. 그게 느낌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지 맞힌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1번, 2번 비교되면 1번이 처음부터면 2번은 뭐다?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확정 무효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절대적 영역은 추인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영역은? 상대적 영역만 추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적법성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또 적어야 돼 여기다? 아니 단통 착사만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절대적 아니야. 그러니까 적법, 강행법규는 추인하면 안 되지. 타당성도 추인 인정 안 되겠지. 그럼 추인 정도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의사표시, 단독 허위 표시하고 뭐야? 통정 정도만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점 때 짜고 한 계약은 무효죠. B점 때 추인해봐 효력이 없지만 알고 추인하면 그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은 언제부터고? 처음부터고. 확정 무효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에 출제 포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행위를 알고 한 무행위 추인. 확정 무효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죠. 2번 추인은 그때부터고 1번 추인은 뭐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억해 둔다. 자, 출제 포인트 밑에 불공정한 법령에는 추인이 인정됩니까?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폭리야. 그 가격을 전환해서 폭리 빼면 가능하겠지.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넘기시고. 출제 포인트 무효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 시험에서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맞는 질문 없어요. 명시적, 묵시적.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밑에 2번 체킹하세요. 무슨 가등기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재활용하기로 뭐 했다?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 즉 무효행위를 뭐 한 거죠? 추후로 뭐 한 거니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고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 볼 때 자꾸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 자꾸 거슬리게 하죠. 네? 그거 화를 내면 안 돼. 외우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배일 수 있게 나와야 돼요. 가장 기본 4개가 뭐냐면 이거 1번 추인과 2번 추인. 1번 추인은 처음부터고 2번 추인은 그때부터. 4번 들어와서 해체하고 해치. 제는 제거할 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 제거하고 지는 멈출지. 그 4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 4 중 정답이 많은데 모의사 가면은 이 4가지는 정답으로 취급을 안 해. 이 상황만 가져갖고 정답을 해. 그래서 여러분 많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기출 문제로 돌아가세요. 뭐로 돌아가세요? 기출 문제 돌아가서 거기다 집중하세요.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이제 여여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등기 있어, 본등기 있어요, 물권 변동은 또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냥 본등기 그때부터. 순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다니는데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나면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뭐야?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A점 때 점유했어, B점 때 취득서가 완성됐어, 등기했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예요? 아니면 20년 완성되기 처음부터 올라갑니까? 왜요? 만약에 처음부터가 아니고 등기 그때부터면요, 점유부터 등기할 때가 전부 다 불법 점유야. 그럼 불법 점유 손해배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얻은 이득을 돌릴 필요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취소는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늦어, 빨라야 돼. 매매해서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아니면 뭐다? 처음부터 바로 올라갑니다. 몇 개 연습하시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드디어 이제 36페이지에 거기 이제 140조부터 몇 조까지가? 146조. 140조부터 142조까지가 1번 가는 과정의 조문이야. 3번에서 어디 갈 때? 1번 갈 때 쓰는 조문이야. 그리고 144조부터 몇 조까지는? 46조까지는 3번이 어디로 가는 조문? 4번 가는 조문.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상태요?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해서 무효 만들 수 있어요? 있죠? 근거를 대세요. 아니, 조문을 보고 근거를 대라고. 외우지 말고.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140조 제한 능력자 끝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함 있는 상태에서 취소해서 확정무효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자기가 사고 쳐놓고 성년 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4번 못 가죠. 그러니까 결함 있는 상태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결함 없는 상태가 돼서, 그죠?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다음 첫 번째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가는 게 144조. 144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취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144조는 뭐라고요? 원해서 취소 포기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번 갈 수 있다? 4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4조 1항에서 추인은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성년된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할 수는 있어도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다음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유효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성년된 후 법률 규정 취소 포기 간주돼서 확정유효될 수 있죠. 그게 145조 법정 추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소 포기 간주되는 것이 몇 조? 145조. 미성년 상태에서는 1호부터 6호까지 나봐야 법정 추인 아니에요.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다음 취소권자가 전부 일부 이행, 두 번째 이행 청구, 세 번째 뭐요? 네, 경계,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권리 양도,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단 해석상 안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치고 들어왔을 때 2호하고 5호 이행 청하고 뭐야? 권리 양하고 뭐야? 청양. 그래서 이 사유만 가지고 나오게 되면 청하고 양 골라놓고 찍으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에요. 이 사유만 가지고 그냥 나와서 출제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출제 안 하고 이제 말을 풀어가지고 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 144조고 원튼 원하지 않든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취소 포기 간주돼서 가는 게 몇 번? 145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몇 년? 10년, 3년. 이게 뭐죠?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딱 돌려서 결함 없는 상태에서 3년이죠. 그걸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결함 없는 상태, 추인하신 날로부터 몇 년? 3년. 10년, 3년.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그러면 조문상 나왔을 때 틀리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말이 이 3번 때문에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전부 다. 총칙은 이것만 맞출 수 있으면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은 총칙은 1번과 몇 번? 3번. 이거 1, 3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반타작은 해. 5개 이상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5개 이상은. 그 총칙은 많이 할수록 뭐 한다? 정답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왜? 원리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우측하셔서 5번 취소 효과 나오죠. 네? 그럼 법정 취소 효과죠. 부당이득이죠. 무슨 이득이요? 네. 자, 여기 1번만 돼 있네요. 제한능력자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141조 단서. 부당이득에 있어서 수익자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748조 특칙으로서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그의 뭐를 묻지 않고 선악을 묻지 않고 반환 범위를 뭐요?
현전이. 좀 이런 겁니다. 능력자는 무슨 자는? 능력자는 선의 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근데 제한 능력자는 뭐와 뭐를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전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누구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악착같이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능력자는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만 무슨 자는? 뭐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해가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유추 적용한다. 됐어요? 의사 무능력자 무효죠? 그럼 반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뭐 묻지 않고 그냥 현전이 간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바로 맨 밑에 6번. 추인 종류가 몇 가지죠? 첫 번째, 무슨 추인 있고? 불확정 무효 추인 있고. 두 번째, 확정 무효 추인 있고. 세 번째, 3번 무슨 유효? 그러면 지금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미피피 차고 사기 강박 상태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물어볼게요. 추인한 다음에 그 몇 번 됐죠? 4번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불법 유턴해 가지고 올라가서 취소해서 2번 만들 수 있어요? 안 되겠지. 또 뭐 한 다음에? 자, 법정 취소해서 이제 실제 취소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러면 실제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2번 온 거죠? 몇 번 온 거예요 지금? 2번 왔잖아요. 그럼 무슨 무효가 된 거야? 확정 무효 됐죠? 근데 괜히 취소를 괜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와서 다시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불법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 3번 추인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응?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 추인이 뭐죠? 불확정 유효 추인이죠. 근데 제목은 뭐로 가야 돼요? 3번이 무슨 추인? 불확정 유효 추인이잖아요. 이게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어떻게 나온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불확정 유효 추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법정 취소 사유당에서 실제 뭘 만들었어요? 취소했으면 무슨 된 거야? 확정 무효가 됐지. 근데 확정 무효 만들어 놓고 불법 유턴해 가지고 가서 몇 번 추인? 불확정 유효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직진 추인은 가능하다는 거. 직진 추인 뭐죠? 확정 무효 추인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 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얼굴들이. 취소해서 뭐로 맞는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법은 한 번 건너간 길은 되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확정 무효 그 자체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제 문장 읽어야 돼 이제. 오늘 이거 못하면 지금 못 가요. 읽어볼게요. 취소한 범행은 뭐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자 보세요. 뭐라고 쓰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게 몇 번 추인이야? 3번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 의사표시를 다시 뭐요? 확정적 유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뭐 있어요?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몇 번 추인? 2번 추인의 요건과 효력서는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소한 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그죠? 무효 추인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돌아가서 몇 번 추인? 취소해서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일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쉬운 질문 아닙니다. 추인 종류를 이해했는 못했는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표 만들어 놨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우측에 불법 유턴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추인은 안 되지만 직진 추인은 가능하다. 그 얘기 아시세요? 7번 민법 146조 소정의 취소권. 자, 취소권 위에다가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네?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거기 제척기간이란 말 있죠. 제척기간에 비교되는 게 뭘까? 네? 헷갈리는 게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 테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일방이약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자, 일방이약에 반대되는 이약은 쌍방이약이에요. 무슨 이약이요? 쌍방이약. 자, 일방이약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응? 계약이에요. 쌍방이든 일방이 전부 다 뭐예요? 계약입니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이건 뭐야? 한쪽이 갖느냐, 양쪽 갖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일방 이약에서 나오는 게 예약 완결권이에요. 무슨 권이요? 자, 예약 완결권이 있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네, 형성권이죠. 들어가면 상대방이 yes, no 없어요. 그대로 일방적으로 형성되죠. 자, 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무슨 기간이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자, 그러면 자, 일방 예약 던져서 예약 완결권 던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형성되죠. 뭐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매매 계약이 형성될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네, 3편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라는 거. 무슨 대상이요? 자, 소멸시효가 나오면 3편 채권은 모두, 2편 물건은 용만. 됐죠? 그러면 자, 특징.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무슨 기간이고요? 제척기간이고, 등청은 채권은 무슨 시효다? 그러면 완결권하고 이 등기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징,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뭐 하고 있다는 거?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왼쪽에 예약 완결권. 완결권. 자, 죽었을까? 살았을까? 힌트 드려요. 척이 도끼 척이야.
도끼 쳐. 도끼 맞으면 죽어 안 죽어? 그 뭐야? 생사 어디에요? 사 죽었다 그 얘기. 자, 등기청구권을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생일까 살까 고르세요. 뭐다? 생. 그래서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으로 뭐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는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뭘 비교해야 돼요? 제척기간하고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성권이 또 뭐가 있을까? 형성권. 형성권 3편에 해제권도 형성권 아닐까요? 번째 붙이면. 또 1편 총칙의 무슨 권? 취소권도 무슨 권일까?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야지 내게 돼요. 근데 정상, 근데 섞어만 넣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민법만 하는 게 아니고 학계론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다? 채권은?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 10년이야. 그러니까 형성권, 해제권, 소멸시효 완성되면 틀린 지문이야. 제척기간이야. 그러니까 이 취소권은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조문에. 몇 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됐어요? 그래서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라는 것?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그래서 형성권 종류 몇 가지? 3가지를 38쪽에 써놓으세요. 무슨 권? 취소권, 화살표, 해제권, 화살표, 예약 완결권. 그래서 총칙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성을 조금만 인정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릴 거예요. 자, 39페이지 갑니다. 네, 정지 조건하고 무슨 조건 나오죠? 자, 정지 해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방법은 그 중앙에다가 발생이라고 하나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기한 나오면 그 조문상 얘기한다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라는 사실. 뭐가 아니고요? 효력. 기억하셔야 돼요. 입증할게요. 147조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147조 2항 해제 조건은 법률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정지든 해제든 효력 발생 소멸하는 거죠. 152조 맨 밑에 시기는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뭐한다? 해제 종기도 그때부터 효력을 잃죠.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두 번째 조건은 147조 3항을 색깔칠하세요.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여 것을 표시는 뭐 해야 한다? 그 사망 오른쪽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뭐 맺으면? 특약 맺으면, 네? 소급표, 네, 인정된다. 그 얘기. 조건은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52조 밑에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없죠? 그러면 그 이항 오른쪽에다 뭐는? 기한은 뭘 맺어도 네,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원칙 예외가 있는데 기한은 원칙 예외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뭘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억할 것. 세 번째는 149조. 몇 조요? 그 149조 안에 뭐 있어요?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속된다. 그 다음 보존 위에다가 가등기 적으세요. 가등기. 마지막에 뭐 있어요? 담보.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담보가 안 된다고 자꾸 나오죠? 어디까지 간다? 담보. 그게 149조가 세 번째 얘기고요. 네 번째 하나만 더 계산 문제. 무슨 문제?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게 151조 2항 3항이에요. 151조 2항 3항 있죠? 2항 조건이 범죄한 시 이미 성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정지는 플러스죠. 플러스는 조건 없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해제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사망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이죠. 마이너스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 정지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계산 문제. 이 네 가지는 꼭 갖고 들어가야 돼. 네, 주로 조문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자, 39페이지. 자, 넘기셔가지고 40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2번 체킹.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주겠다. 그러면 증여하지만 효력을 발생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도로 반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따라서 조건도 무효고 증여, 법률 행위 자체 다 뭐다? 무효. 따라서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이 끝났으면 불법 원인급여가 종쳤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다음 4번에 2번 체킹.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진다고 하겠다는 조건부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 귀책사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약정한 중도금 지급 의무를 뭐하지 않냐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해제가 됩니다. 그럼 4번에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 그 다 일부 딱 뭘까? 네? 네, 중도금이요. 잔금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네.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생각할 것. 무슨 규정이요? 근데 임대차 전까지가 뭐지? 약정이 계약의 성립이죠. 성립한 다음에 이쪽 저쪽 뭐가 생겨요? 계약의 효력이 생기죠. 위인데 안 주네. 끝내는 게 뭐죠? 해지죠. 이 계약법 총칙이야 이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매매. 그 다음 뭐 있고 6가지 주제에 이게 계약법 순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뭐 전까지 모를 때는 그냥 뭐로 밀어붙여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법정 기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무슨 규정? 위험 부담, 승격발, 해약금 해제, 담보 책임. 왜 다 해제권 불가분성? 왜요? 전이니까. 그렇게 가면 돼.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자, 특약을 맺었다. 네. 중도금 뭐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특약을 맺었습니다. 법 조문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있어요? 상당 기간 정해서 뭐 하고 최고하고 최고 없으면 법정 해제권 발생해서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예요? (8월까지만) 완성시키세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지 당연히. 도달되면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특약 맺었어요.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죠? 뭐 주지 않으면? 거꾸로 잔금 안 주면요. 네, 자동 해지 특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이 특약은 유효, 무효? 네? 뭐 유효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효로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뭘 주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자, 실제로 뭘 주지 않았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뭘 주지 않았으므로, 중도금 주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이 뭐하므로? 이 계약이 뭐하므로? 유효함으로 따라서 자동 해제된다. 근데 또 이쪽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제로 뭘 주지 않았다. 잔금 주지 않았다. 자동 해제 계약이 뭐하므로? 유효함으로 자동 해제된다. 갔더니 이건 막다 그러고 이건 틀리대요. 또 이렇게 짜증나게. 그 비밀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중도금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잔금에 있다는 얘기죠.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 이다 아니다. 매도는 아니잖아요. 누구만 변제기? 을만 변제기죠. 이때 동생 관계가 아니네. 그럼 동생한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변제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쓰고 선이행 의무자라 하고 변제기 없는 사람을 후이행 의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으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이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안 주면 뭐에 빠진다?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래서 자동 해제는 말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잔금 줄 때는 어떻게 하죠? 잔금 줄 때는 갑도 보통 변제기, 등기 서류는 변제기고 누구도 을도 변제기라 하지요. 무슨 관계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이제 알아서 뭐 머릿속에 막 나올 텐데 항변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자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체만으로 지체 책임이 면제받잖아요. 뭐 주지 않아도
잔금 주지 않아도 아직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장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중도금일까 잔금일까? 중도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되는 것. 자, 그러면 계약법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약법 가볼게요. 어디 있어요? 응, 118페이지 가시면. (118쪽) 가시면 맨 밑에 가로 5번 실권 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되어 있고 중도금, 2번은 뭐죠? 잔금. 그래서 이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안 주면 지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밑에 잔금은 뭐예요? 잔금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지게 했을 때? 빠지게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자동 해제가 된다. 따라서 이행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 해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이 중도금하고 뭐다? 잔금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총칙은 정리가 됐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하겠습니다.